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단돈 10,000원 보내려고 보안 프로그램 막 5개씩 깔고 1년에 한 번씩 공인인증서 갱신하느라 진땀 뺐던 그 시절이요. 아,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죠.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한 방에 아주 그냥 단숨에 바꿔버린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토스죠. 2015년에 회성처럼 나타난 이 스타트업이 도대체 어떻게 거대한 은행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혁신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 좀 보세요. 와, 진짜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지 않으세요? 토스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온라인으로 돈 한 번 보내려면 이 모든 관문을 다 통과해야만 했어요. 은행 사이트에 접속만 했다 하면 필수 설치 프로그램입니다. 이러면서 키보드 보안, 위변조 방지, 방화벽, 이름도 모르겠고 기능도 알 수 없는 것들을 끝도 없이 설치해야 했죠. PC는 점점 느려지고 우리는 정말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고작 친구한테 돈 한 번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복잡해야만 했을까요? 이 단순한 질문, 하지만 누구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지 못했던 바로 이 질문이 토스 혁신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모두가 금융은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체념하고 있을 때 바로 그 불편함 속에 금융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어마어마한 기회가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럼 먼저 토스가 없던 그 시절로 우리 한번 같이 돌아가 보시죠. 우리가 도대체 어떤 불편한 금융의 시대를 견디면서 살아왔는지 아주 생생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떠올려보면 기가 막힐 정도예요. 일단 PC에서 그 어렵다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다요. 그걸 또 온갖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야 했죠. 겨우 로그인하려고 하면 대소문자에 특수문자까지 조합한 비밀번호 입력하고 송금할 때 그 비밀번호를 또 입력해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황당한 건요. 한 은행을 쓰는데 깔아야 할 앱이 카드 앱, 뱅킹 앱, 계좌 조회 앱 등등. 세상에 무려 10개에서 10개나 됐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각 부서가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앱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편한지 아닌지는 정말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아니, 은행들은 대체 왜 이렇게 불편한 시스템을 계속 고집했던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랑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은행의 최우선 과제는 고객의 편의가 아니라 책임 회피였습니다. 혹시라도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다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잘못이 아니라 이건 사용자 당신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방어막이 바로 공인인증서였던 거고요. 결국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불편함은 은행의 안전장치였던 셈입니다. 바로 이 철옹성 같았던 불편함의 왕국에 2015년 토스가 출사표를 던집니다. 지금부터 토스의 이 파괴적인 혁신이 어떻게 이 모든 판을 뒤엎어버렸는지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스 성공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은행의 관점이 아닌 소비자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것. 놀랍게도 토스 창업자는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 치과의사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금융업계에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낡은 관습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는 철저하게 한 명의 소비자가 되어서 아니 왜 이렇게 불편해야만 하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고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해답을 찾아낸 겁니다. 기존 은행들이 복잡한 규제와 내부 정치에 갇혀서 허우적거릴 때 그는 완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이 마법 같은 간편함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CMS라는 기술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이미 있던 기술이에요. 이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활용한 거죠. 원래 CMS는 통신사나 보험사가 우리 통장에서 매달 요금을 자동으로 빼갈 때 쓰던, 그러니까 기업들을 위한 서비스였어요. 그런데 토스는 여기서 완전히 발상을 전환합니다. 잠깐, 이 기술을 개인하고 개인 사이에 돈 보낼 때 쓰면 어떨까? 바로 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작동 방식은요, 정말이지 우아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친구에게 송금 버튼을 딱 누르면요, 토스가 CMS 기술로 제 통장에서 돈을 출금해가요. 그리고는 토스가 가지고 있는 자기 회사 계좌에서 친구한테 돈을 입금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랑 친구가 직접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토스가 중간에서 대리인처럼 움직여주는 거죠.
바로 이 구조 덕분에 우리는 그 지긋지긋한 공인인증서 없이 비밀번호 하나만으로 송금을 끝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누구도 생각 못했던 그야말로 판을 바꾼 아이디어였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점은요. 이 모든 과정이 무료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은행에 내야 하는 송금 수수료까지 토스가 자기 돈으로 대신 내줬어요. 이건 뭐 말 그대로 손해보는 장사였잖아요. 사람들은 열광했지만 동시에 머릿속에 큰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아니, 토스는 땅 파서 장사하나? 도대체 뭘로 돈을 버는 거지?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 토스의 진짜 무서움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송금 수수료가 은행한테도 엄청난 수익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토스는 이걸 수익으로 포기한 걸 넘어서 아예 비용으로 떠안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까지 토스가 그리고 있던 진짜 큰 그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토스의 전략은 어떻게 보면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강력했습니다. 바로 미끼와 낚싯바늘 전략이에요. 무료 간편 송금이라는 이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미끼를 던져서 대한민국 거의 모든 금융 소비자를 토스라는 거대한 어장으로 끌어모은 겁니다. 그리고 일단 사용자들이 그 안에 다 모이니까 그때부터 진짜 수익을 낼 낚싯바늘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토스의 진짜 수익원은 송금이 아니라 금융 쇼핑몰 역할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용자들이 토스 앱 안에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대출 상품을 찾고 보험에 가입하거나 주식 계좌를 틀 때마다 토스는 해당 금융사로부터 일종의 소개비, 즉 중개 수수료를 받아요. 이 수수료 수입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송금할 때마다 나가는 약간의 손해는 사람들을 이 쇼핑몰로 데려오기 위한 입장료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수익 모델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토스에서 재미삼아 혹은 필요해서 무료로 신용 점수 확인하잖아요. 그때 토스는 우리의 소득이나 부채, 소비 패턴 같은 가장 민감하고 가치 있는 금융 데이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정교하게 분석해서 고객님, 이 카드 혜택이 고객님께 가장 좋습니다. 이 대출 상품을 가장 낮은 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와 같은 정말 거부하기 힘든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토스의 두 번째 수입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메기 한 마리가 고요했던 대한민국 금융이라는 연못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거대한 파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를 한번 보세요. 2015년에 토스가 공인인증서 없는 간편 송금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자 그동안 안일했던 기존은행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겁니다. 아니,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하지? 하는 위기감과 고객들의 원성이 빗발치니까 결국 모든 은행이 울며 겨자 먹기로 토스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불과 몇 년 만에 지금 우리가 아는 비밀번호나 지문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이 편리한 세상이 열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금융생활 전체가 토스 때문에 바뀐 셈이죠. 결국 토스가 한 일은 단순히 좋은 앱 하나를 성공시킨 게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금융의 표준, 그러니까 기본값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한 번 이 편리함을 맛본 소비자들은 두 번 다시 과거의 그 불편함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간편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고 은행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 새로운 표준을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제 모든 은행이 토스를 따라하는데도 왜 여전히 우리에겐 토스가 가장 빠르고 편하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태생부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토스는 지점이 없어서 몸집이 가볍고요. 모든 의사결정이 오직 어떻게 하면 고객이 더 편할까? 이 질문 하나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소비자 우선이라는 DNA를 갖고 태어난 거죠. 반면에 거대 은행들은 여전히 수많은 지점과 복잡한 내부 보고 라인, 그리고 절대 사고 나면 안 된다는 보수적인 문화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혁신의 속도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처음 사람들은 말했어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은행을 어떻게 믿냐고요. 하지만 압도적인 편리함이라는 경험이 결국 그 어떤 거대한 건물보다 더 단단한 신뢰를 만들어냈습니다. 토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금융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그건 건물이 아니라 고객의 경험에 있다는 걸 증명했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또 한 번 바꿔놓을 다음 금융혁신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아웃사이더의 손에서 탄생하게 될까요?